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동열입니다. 2015년 9월 19일 자, 토요경마 서울경마의 경마 방송 경마의 전쟁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개인적인 행사로 인해서 예상을 한 주 좀 쉬었습니다.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금요일도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뭐 예상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이 서울경마부터 이 방송을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랑 이제 같이 방송을 찍는 이 오세연 전문위원이 개인적인 또 사정이 있어서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제가 혼자 좀 방송을 진행할 건데 일단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방송이 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가 이제 추석도 휴장입니다. 다음 주가 추석 휴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오세연 위원의 이 목까지 제가 좀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좀 준비 과정 속에 좀 방송이 오늘도 좀 늦어진 건 사실인데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좀 이 벅찬 14경주, 토요경주 14경주죠. 그리고 일요경마 10개 경주. 좀 많은 경주를 소화해야 하는 만큼 그러니까 전 경주를 좀 자세히 풀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주에 이제 맥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분명히 좀 짚어드리겠고 매 경주에 좀 인기 마필, 그리고 좀 불안한 인기 마필에 대해서 그리고 좀 배팅 강도를 올려야 되는 경주, 그렇지 못한 경주, 이런 경주들을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5년 9월 19일 토요경마 1경주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토요경마 1경주 1200m 국산마 육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신예 마필들 접전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예마의 경주는 상금이 굉장히 높죠. 자, 국산 육군 치고는 상금이 거의 더블인데 대성 싶은 이 떡잎은 뭐 어려서부터 알아본다 뭐 요런 말이 있는데 이번 경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1번 엘리트 퀸, 3번 하이웨이, 자 그리고 6번이죠 클린업 휘슬, 8번 천지스톰. 자, 이런 마필들이 전체적으로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기본적인 전력이 있는 신예 마필들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한두 추천을 드린다라면 외곽의 이 8번 천지스톰이 되겠습니다. 천지스톰인데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상당히 좀 소속 좀 아이들과 강도 높은 훈련을 시행을 했는데 뭐 신예 마필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자신이 이제 경주마임을 인지를 하면서 뭔가 이제 물고 튀려는 그런 모습. 이 상대 마필과 병합 훈련 때도 꾹 잡고도 정말 뛰려는 투지감 자체는 일품이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주행검사 때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걸음을 보였단 말이고요. 그러니까 체형적으로도 사실 490kg대 상당히 좀 경주마로서 이상적인 체형을 지닌 말이기 때문에 자, 8번 천지스톰이 여기선 좀 어떤 신예 마필들 중에서는 중심을 잡아주지 않을까 개인적인 좀 그런 판단입니다. 자, 8번 천지스톰을 일단 세게 보는데 1번 엘리트 퀸과 이 3번 하이웨이란 마필이 직전에 주행검사를 같이 치렀습니다. 같이 치렀는데 하이웨이가 엘리트 퀸보다는 1마신 앞서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엘리트 퀸에게 더 큰 좀 기대를 걸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좋고 김혜선 기수가 훈련을 진행을 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 원게이트에서 무조건 한번 선행을 준비하는 조교가 아니었냐. 기본적인 순발력 자체가 빠른 말이기 때문에 원게이트에서 일반 엘리트 퀸이 선행을 나선다라면 뭐 충분히 버텨줄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 어쨌건 따라가는 경주력 속에서는 6번 이 클린업 휘슬이란 마필이 역시 좀 매니피해자만데 빠르게 경주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 발놀림 자체는 분명히 지니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이 마필은 흙을 맞아도 전혀 거북기가 없이 뛴다라는 측면도 신예 마필에게는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혼전 경주를 좀 압축을 해본다라면 8번 천지스톰, 1번 엘리트 퀸, 그리고 6번 이제 클린업 휘슬, 8번, 1번, 6번
이제 그 다음으로 가면 3번 하이웨이 요 정도까지가 되겠죠. 토요경마 시작하는 1경주 8번 천지스톰이 뭐 어떻게 뛰는지. 그러니까 토요경마 1경주는 전체 10마 경주고요. 우리가 주로도 어떤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좀 과한 배팅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날의 흐름도 좀 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2세 시네마 경주가 어디로 튈지 정말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경주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토요경마 1경주는 8번 천지스톰이 어느 정도 뛰는지 한번 소액으로 배팅을 해보고 뭐 1번 엘리트 퀸이나 클린업 휘슬 얘네가 어떤 경주력을 갖고 있는지를 그냥 보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소액으로 좀 배팅을 해놓고 1경주는 좀 가볍게 경마를 좀 흐름을 좀 지켜보자 라는 측면으로 토요경마 1경주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요경마 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마 육군 경주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는 좀 신예급 마필 그리고 몇 전을 치렀지만 하위군에서 별다른 경주력을 보이지 못하는 마필들 간의 접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5번 다이돌핀이란 마필이 1분 02초 3을 주행검사 때 끊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거를 이제 예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다른 마필들 뛰었던 마필들을 보면 6번 강철 시대도 얘가 지금 고개가 높은 추임마이기 때문에 초반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가 높은 추임마는 흙을 맞으면 데미지를 역시 데미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죠. 여기 7번 트리플 탱고도 매번 뭐 최선 속에 그만큼이고 9번 댕기스란 마필도 직전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역시 최근의 경주력으로 봐서는 인기 마필치고는 큰 믿음이 가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이 다이돌핀이란 마필이 1분 02초 3을 주행검사 때 뛰었다라면 뭐 1200 경주는 어느 정도 뛸 수 있을까를 예측해 볼 때 그래도 경주력은 가장 낮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골마겸으로 인해서 10주에 출전 공백이 생겼습니다만 뭐 훈련은 잘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훈련을 잘 했기 때문에 요 정도 편성에서는 5번 다이돌핀을 어쨌건 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후차권에서는 이 4번 시샤팡마 얘도 좀 사실 믿지를 못하겠어요. 이번에 안쪽 게이트로 돌아왔기 때문에 뭐 경주력 발휘 부분에서는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뛰었던 경주력 자체가 워낙에 뭐 실전에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큰 변화는 없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4번 시샤팡마도 뭐 인기권이라면 사실상 좀 노려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6번 강철시대 말씀을 드렸죠. 고개가 높은 추임마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의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느리게 형성이 되느냐에 거기에 따라서 일단 추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러분께서 좀 판단을 해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는 측면을 봤을 때 9번 댕기스가 요거 지금 김혜선 기수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앞장을 한번 나가보겠다는 얘기거든요. 뭐 요 편성에서는 앞장을 나선다라면 뭐 충분히 버텨줄 수 있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5번, 9번이 우선은 한방막건으로 봐요. 5번, 9번. 거기에 이제 3번 시샤팡마가 현장에서 어떤 컨디션을 들고 나오느냐. 뭐 그리고 6번 강철 시대에 자력 추입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후순위로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 토요경마 2경주 역시 배팅을 좀 크게 들어가는 경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5번 다이돌핀이란 마필 신예 마필인데 이 정도 편성에선 충분히 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3경주입니다. 1300m 국산마 육군 경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3개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승부처. 이번 3경주. 그리고 10경주, 13경주. 이 3개 경주인데 첫 번째 승부처가 토요경마 3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국산마 육군 경주입니다. 믿을 말이 없어요. 뭐 6번 오피드라고도 직전에 안쪽 2번 게이트에서 정말 최선 속에 약체 편성에서 깨졌단 말이고요. 7번 카몬이란 마필도 초반 순발력 자체가 너무 느리고
얘가 7월달 입상을 거뒀을 때도 보면 젊은 대륙이, 그러니까 젊은 대륙에게 7마리 차로 졌다. 이 카원이 2억짜리 말입니다. 3세 마필, 2세 마필도 아니고 3세 마필. 그리고 이미 3번의 경주를 치렀다. 물론 앞으로의 발전적 얘가 어느 정도 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2억짜리 말은 아니다. 자, 7번 카원이 역시 인기 마필이 될 거예요. 여기 11번 장비천복 요런 말들인데 다 이제 보여진 말들이잖아요. 저는 숨겨진 말 놓고 때릴게요. 숨겨진 말. 철저한 복병인데 왜 노리냐? 제가 노리는 말은 여기서 추임마입니다. 추임마인데 어쨌건 2번 썬파이터가 선행을 이끄는 경주라면 앞선도 빠르지 않고요. 앞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분명히 추임마에게 기회가 온다. 그 추임마가 누구냐? 오피드라고냐? 7번 카원이냐? 11번 장비천복이냐? 요런 말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철저한 복병 놓고 갑니다. 철저하게 숨겨진 말 놓고 가는데 자신의 단점, 스피드 보강에 주력을 하면서 뭔가 이제부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 말. 다음부터는 인기마입니다. 이런 배당 없을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거죠. 남들이 눈치채기 전에 먼저 때려먹자. 바닥에 있어도 여러분 결코 당황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철저한 복병권의 마필을 놓고 자, 이번 토요경마 3경주 당연히 배당 승부로 자, 토요경마 배팅 자금은 모두 이 3경주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4경주입니다. 1000m 최단거리 국산마 육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도 물론 뭐 이제 노리시던 말이 출전을 한다라면 배팅을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뭐 말이 보이든가, 그러니까 강배팅으로 들어가지는 마시란 얘기죠. 믿을 말이 진짜 전혀 없습니다. 지금 4번 MJ야 1분 04초를 뛴 말이 인기를 얻을 것 같아요. 근데 1분 04초를 뛴 말이 뭘 믿고 배팅을 하겠습니까? 이번 경주는 정말 믿지 못할 마필들인데 제가 딱 한 마리만 설명을 드릴게요. 외곽이 10번 모닝베베입니다. 모닝베베. 직전에 꼴등으로 왔는데 직전에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12번 게이트에서 박현우 기수가 발주는 좋았습니다만 안쪽에 빠른 마필들로 인해서 의지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나서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체가 얇기 때문에 직전 경주 선두권 외곽 돌고 자, 꼴찌로 왔는데 이번에 1000m입니다. 그리고 36조 마방에서 지금 하만식 기수로 교체를 시켰다라는 측면 상당히 저는 냄새가 나요. 이번에도 조교 패턴은 좀 불규칙합니다만 자, 지금 04초 뛴 말이 인기 말하면 모닝베베가 여기서 단독 선행을 한번 나서면 어떨까요? 하만식 기수의 단독 선행. 저는 이번 토요경마 4경주는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배팅을 해보고 싶다. 자, 그렇지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모닝베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직전에 너무 쓴 거 아니냐, 뭐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뭐 특이사항이 있다라면 배팅을 굳이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직전에 제가 이 모닝베베를 놓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그만한 사연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노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배팅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이번 토요경마 4경주 워낙 후차권도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올지 할 말은 없다. 그렇지만 직전에 꼴찌를 놨던 10번 모닝베베가 선동열에 여기서 중심을 잡아주는 마필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5경주입니다. 1000m 국산마 4군 경주입니다. 토요경마에서는 이런 경주가 많은 것 같아요. 선행마에 치열한 다툼이 있는 경주들. 이번 경주도 역시 그렇죠. 지금 6번 위즈 히어로, 7번 장산여제, 8번 사자왕, 그리고 대돌풍, 11번 시가에이스. 시가에이스 빠르죠.
그러니까 시가 에이스는 저는 뭐 세게 보진 않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선행을 가냐? 누가 선행을 가겠냐? 전문가 입장에서 누가 선행을 가겠냐? 그러니까 선행말을 알아야지, 누가 선행을 갈지 알아야지 이 경주를 분석하는 그 시점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자, 선행은 7번 장산여제가 갑니다. 왜냐? 직전에 안쪽에 미스코리아라는 굉장히 발빠른 마필, 그 미스코리아란 말도 초반이 한 15초 이하는 나오는 말이죠. 15초, 13초 5, 그러니까 13초 5 때는 분명히 나오는 말이죠. 13초 5, 빠르면 13초 3. 그러니까 튀어나가는 말인데, 이 장산여제가 그 말보다 더 빨리 튀어나와서 미스코리아를 제치고 선행을 갔던 인기 9위권에서 배당을 터뜨렸던 그런 주인공이었다. 이번에도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1번 시가 에이스가 외곽이기 때문에 장산여제를 얼마나 괴롭혀줄 수 있느냐. 저는 7번 지금 장산여제가 직전에 터트린 이변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좀 과소평가를 받는다라면 오히려 더 노려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 눈에는 장산여제가 분명히 선행이고요. 자, 직전에 확실히 컨디션이 살아났다라는 측면이고, 자, 이번에 부담까지 3kg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장산여제보다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7번이 깔끔하게 선행을 가면 최단 거리는 다시 한 바퀴를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7번 장산여제, 복병이라면 분명히 좀 세게 노려야 된다 라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 4번 럭키하트가 좀 안정감은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1700, 1400 중거리 경주에서도 자, 꾸준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를 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뛰고 있는 말이고요. 자, 이번에 2차로 기수인데 뭐 이 럭키하트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발빠른 마필들이 앞을 쏘고 간다 하더라도 선의권, 중위권 정도는 뭐 충분히 경주를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역시 이 4번 럭키하트란 마필이 가장 좀 안정감은 있다라고 봐요. 인기 마필 중에서는 4번 럭키하트가 되겠고요. 복병권에서는 이 7번 장산여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11번 시가에이스는 세게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복병은 또 한두는 이제 3번 레드빅인데, 그러니까 레드빅을 보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어부질이죠. 안쪽 게이트에서 정말 차분하게 선의권 전개를 진행을 한다라면, 만약 시가에이스가 앞선 자체를 모두 무너뜨린다, 그러면 레드빅의 어떤 어부질이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은 게 뭐 8번 사자왕, 9번 대돌풍 이런 마필들인데, 8번 사자왕은 직전에 이제 기습에 성공을 해서 입상을 걷어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행 못 갑니다. 역시 1000m라 하더라도 따라가는 경주 속에서는 좀 검증이 필요한 말이고요. 9번 대돌풍이란 마필도 직전에 원게이트 제가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대돌풍의 신보불패. 근데 직전에도 원게이트였기 때문에 전개 자체가 너무도 잘 풀렸습니다. 이번에 외곽 빠른 페이스, 직전과 같은 경주 전개는 도저히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10번 무한도마는 말 상태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4번 럭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팬들도 그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나는 좀 배팅을 해야겠다. 4번 럭키하트 넣고요. 7번 장산여제, 뭐 그리고 10번 무한도마, 3번 레드빅. 어떤 좀 복병으로서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아니다, 나는 좀 공격적이다. 그렇다면 7번 장산여제를 아예 놓고 뭐 레드빅, 럭키하트, 무한도마 배당은 굉장히 좋죠. 자, 이번 토요일마 5경주 4번 럭키하트의 어떤 안정감, 그리고 복병으로서의 가치는 7번 장산여제다. 자, 이렇게 두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마 6경주입니다. 1200m 국산마 5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11번 세미풍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3번 동반의 대왕,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충마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역시 공백이 있는, 거의 좀 1년여 만에 10개월 만에
장기 공백 이후의 경주에서 뭐 저도 이게 1호 경마 1경주였을 거예요. 1경주 지지난주 동반의 대왕의 3주전이군요. 심바 한 방으로 6.3배짜리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이 동반의 대왕이 좋습니다. 장추열 기수가 상당히 좀 강도 높게 훈련을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도 안쪽 게이트,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능력치가 있다는 얘기죠. 다만 현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메모를 꼭 해두십시오. 꼭 여러분들께서 메모를 해두셔야 할 점은 지금 이 동반의 대왕이 450kg도 안 되는 440kg대 좀 작은 체구의 말인데 너무 지금 조교가 세기 때문에 조교가 너무 셉니다. 연일 습보 훈련으로 지난주부터 굉장히 좀 강도를 높였기 때문에 체중 변화를 좀 보셔야겠어요. 그렇죠? 체중이 좀 많이 마이너스가 된다라면 충마로서는 얘를 좀 선택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곽이 14번 질풍당당이란 마필 역시 고개가 높은 추임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걷어냈단 말인데 뭐 상태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조교가 좀 약해진 감은 있습니다만 뭐 외형상의 마필 상태는 없기 때문에 뭐 14번 질풍당당의 가능성이 있겠고 이제 11번 세미풍인데 너무 좀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경주거리가 1200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세미풍에게 분명히 좀 거리적으로 유리해진 감은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의 입상 실패 원인을 보면 초반에 잡고 선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힘 하나 안 쓰고 선행을 간 이후에도 직선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 마필의 능력치 자체가 그거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물론 어리기 때문이죠. 자, 이번엔 경주거리가 1200으로 줄었습니다만 안쪽에 10번 그랜드 푸닉스, 9번 실버 그레이캣, 뭐 5번 롤링스타, 2번 엄지강호, 그러니까 발빠른 마필들 몇 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을 넘어서 선행을 가기 위해서는 초반에 힘을 쓰고 선행을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1200을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점을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11번 세미풍을 좀 너무 좀 과신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당일 이제 주로가 좀 가벼우면 뭐 그만큼 가능성은 좀 높아지겠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이제 버리지 못하는 복병은 1번 서우 아라리로 봅니다. 서우 아라리. 이게 지난 6월달 경주에서 굉장히 좀 제 인상에 강렬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이후부터 계속 추천을 드리는데 라스트 걸음이 지금 계속 남고 있다는 얘기죠. 라스트 걸음이 계속 남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만약 세미풍이 무너진다라면 그리고 동반의 대왕이 체중이 현장에서 많이 좀 빠진다라면 변동이 있다라면 자 1번 서와라리가 요거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단거리 경쟁력 분명히 있거든요. 힘 한 배만 잘 해준다라면 분명히 좀 라스트 한 발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운데 일단 능력치를 본다라면 3번 동반의 대왕이 낫습니다. 가장 안정적이고요. 3번 동반의 대왕 안정적이고 일단 뭐 14번 질풍당당이 고개가 높은 추임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세미풍이 과연 무너지느냐 그리고 버티느냐에 따라서 질풍당당이 올라오느냐 못 올라오느냐가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1번 서우아라리 최대 복병 세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6경주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마 5군 경주입니다. 이게 혼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벅차네요. 굉장히 벅차기 때문에 좀 숨을 좀 돌리면서 나머지 경주들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좀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제가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빠뜨리는 말들 없이 여러분들께 뭔가를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대장금이란 마필이 있는데 직전에 이제 12번 게이트에서 문세영 기수가 이제 그런 점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이트에 있던 간에 자리 잡기가 굉장히 노련하다라는 얘기죠. 대장금이 직전에 위너스 글로리란 마필과의 6.2배짜리 입상을 걷어냈는데
자, 이번에 방춘식 기수입니다. 방춘식 기수인데 저는 그렇게 기수를 물론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기수욕을 할 때가 있는데 좀 아쉽다라는 거죠. 뭔가 좀 아쉽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제 기승기수를 비하하진 않습니다. 방춘식 기수도 이 대장금은 충분히 잘 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45조의 전형적인 또 승부 카드가 아니냐. 이제 문세영 기수의 부재로 인해서 방춘식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전개빨 자체가 너무 좋아요. 전개가 너무 좋습니다. 자, 3번 마니아킹 선행이죠. 5번 윈드킹 두 번 다 모두 선행이죠. 두 마필 모두 선행을 나섰기 때문에 최근 연속 입상을 거두고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호루라기 마찬가지고요. 안쪽에서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말은 자 2번 대장급이다. 여기 훈련 때 컨디션도 괜찮고요. 직전에 좀 조교를 약하게 시켰습니다만 이번에도 같은 조교입니다. 마무리 때는 그렇지만 강하게 놔주면서 좀 점검을 하는 모습 속에 마필 상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직전에 그 위너스 글로리를 정말 잡으러 갔던 물론 졌습니다만 잡으러 갔던 그 종만 탄력이라면 뭐 여기에 윈드킨과 마니아퀸 정도는 보내주고 따라가도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인기도가 어느 정도 책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방춘식 기수가 기승을 한다라고 해서 요게 좀 인기도에서 밀려 있다라면 한번 때려보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좀 멋진 승부가 될 것 같아요. 뭐 반대로 인기가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저는 2번 대장금이 여기서 가장 안정감이 있는 축이다. 2번을 놓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2번 놓고 가는데 3번 마니아킹과 5번 윈드킨 이제 두 마필 중에 누가 선행을 갈 것인가. 제가 볼 때 두 마필 모두 지금 선행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마니아킨이 23조 마방에서 박태준 기수를 기승을 시켰다라는 측면 안쪽 게이트에서 뭐 있겠습니까? 무조건 밀고 가겠죠. 5번 윈드킨 역시 지금 감량 기수를 기승을 시켰습니다. 감량 기수를 기승을 시켰기 때문에 5번 윈드킨도 그 전의 경주력을 보면 흙을 맞고 항상 못 뛰었던 말이죠. 최근의 연승은 역시 흙을 안 맞고 선행을 갔기 때문에 연승을 거두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선행을 한번 노려볼 텐데 3번과 5번 중에 누가 선행을 갈 수 있을까? 두 마필이 공교롭게도 1400 경주거리는 첫 도전이기 때문에 저는 안쪽 게이트에 3번 마니아킨 쪽에 좀 더 높은 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여기에 왜 이제 9번 호루라기가 문제인데 사실상 이 호루라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승 3착 우승 데이터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편성이 약했다라는 측면이죠. 그리고 이번에 안쪽에 빠른 마필을 두고 선두과 외곽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부담감에 경주거리까지 늘었기 때문에 9번 호루라기는 글쎄요 큰 느낌은 오지 않고요. 만약 앞선 자체가 여기서 무너진다라면 뭐 10번 스페이스타가 최근 1400 경주거리를 꾸준히 도전하고 있는 취평에 각지를 가졌기 때문에 자 역시 3번 5번이 좀 무너진다라면 뭐 10번 스페이스타는 볼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결국 2번 대장금을 놓고 가는 경주입니다. 2번 놓고 갔는데 3번 마니아퀸 5번 윈드킨 두 선행 마필 중에는 3번 마니아킨이 좀 더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측면 그리고 만약 앞선이 무너진다라면 10번 스페이스타의 어떤 종반 역습까지 여러분들께 복병권으로 지목해 드리면서 자 이번 7경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토요경마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혼합 4군 경주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릴 게 좀 많은데 1번 자이언트 홀드 그리고 3번 번개마 4번 에버해피 데이 5번 올킬 8번 황금세상 그리고 9번 진명제왕 10번 파워심포니 12번 빅파이브 굉장히 혼전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 기본 배당 최저 배당이 10배 이상에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맞추기만 하면 돈이죠. 그런데 이런 경주가 맞추기가 또 어렵습니다.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 일단 10번 파워심포니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 제가
자꾸 이제 제가 이제 적중을 했던 경주들이 나와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직전 경주는 황금 세상에, 그렇죠, 이 자이언트 로드인가요? 제가 이제 승부 경주에서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파워 심포니를 완전하게 자른다. 왜 잘라드렸냐? 이 무빙을 뜨는 말인데, 이 시즈용이라는, 그러니까 외국 기수가 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못 타줄 것이다. 그리고 부담까지 늘었기 때문에 당시 12번 게이트에서 파워 심포니가 경주를 풀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완전하게 잘라드렸는데, 역시 시즈용 기수가 그냥 추입을 시도를 했죠. 그러니까 힘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템포 빠른 추입이 좀 아쉬웠다. 김옥성 기수가 이 말을 지난 7월달 경주 우승을 거둘 때 어떻게 탔죠? 외곽 중반 이제 무빙을 떴습니다. 무빙 승부수로 우승을 걷어냈는데, 직전에 그렇게 시즈용 기수가 몰아주질 못했다. 자, 이번에 김옥성 기수가 다시 한번 이 말을 알고 타기 때문에 직전 경주 그렇게 어쨌건 3차까지 올라왔다라는 측면은 이마필이 최근에 기본적인 전력 자체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10번 파워 심포니는 이번에는 무시를 못한다 라는 측면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1번 자이언트 홀드입니다. 자이언트 홀드죠. 그러니까 이 자이언트 홀드를 놓고 직전에 이제 황금세상 적중을 연결시켜 드렸는데, 이번에 너무 좋아요. 전개가 너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행까지 갔단 말이죠. 직전에 따라가서 왔던 말. 이번에 박태준 기수의 안정감이 있고 원게이트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선입 작전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만큼, 자, 1번 자이언트 홀드 무시를 못하는 말이고, 자, 3번 번개마입니다. 최근에 보면 김도준 기수 직전에 인기 4위, 그리고 윤태욱 기수 인기 5위, 최범원 기수 인기 5위, 문세영 기수 인기 6위. 그러니까 계속 지금 어느 정도씩은 팔렸단 말이거든요. 복병권에서 대가리 붙여서 뭐 10배, 9배, 그리고 뭐 20배 계속 팔렸단 말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들어오면 틀리세요. 이 번개마 같은 경우에는 22번 뛰었던 경주력 한 번도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리다가 배당 한번 맞추시지 말고요. 그냥 들어오면 한 경주 틀리면 되는 겁니다. 3번 번개마는 이번에도 역시 지우고 가는 말입니다. 4번 에버해피데이인데, 그러면 이제 경주 전기를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에버해피데이가 지금 420km짜리 말이고, 직전에 인기 8위권에서 640배, 복승식 260배, 그 이변 주인공이었는데, 분명한 자력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행을 갔습니다만 코너를 돌 때 얘가 이제 조제루 기수가 잘 못 몰아줬는지 몰라도 외곽으로 좀 삐졌죠. 외곽 사행을 한 이후에 보편적으로는 다른 마필들 상대 마갈들이 이렇게 밀고 왔기 때문에 에버 해피데이가 그 선행의 그 전개를 그대로 유지를 하지 못했다. 그런 선행의 그 유리함을 그대로 이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차라리 선입을 탔던 것보다 더 힘소진이 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어쨌건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말은 마체가 상당히 왜소한데도 불구하고 직전에 그렇게 경주 사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서 다시 한번 지지 않으려는 근성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측면. 자, 이번 경주 빠른 말이 없습니다. 빠른 말이 7번 진격의 여왕 정도인데, 직전에 이 조제로 기수가 선행을 가서 입상을 걷어냈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강력하게 한번 선행을 노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4번 에버해피데이도 여러분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이제 8번 황금세상이 직전에 외측 펜스에 붙여서 추입으로 4마신 이겼는데, 이제 그런 점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한별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항상 늦추입으로 좀 결정력 부족의 단점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추입력은 가장 좋습니다만, 이렇게 바닥권의 추입말은 그날의 경주 전개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닥 추입을 충마로서 배팅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죠. 너무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바닥 추입말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입상 가능만은 1번 자이언트 홀드, 4번 에버해피데이, 8번 황금세상, 그리고 파워 심포니,
그 12번 빅5 너무 이제 말이 좀 많아지는데 빅5도 이제 제갈바지가 좀 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입을 좀 벌리고 뛰는 말인데 이번에는 많이 괜찮아졌더라고요. 이 중에 좀 그래도 중심을 잡아주는 복병이 있다라면 10번 파워 심포니가 이번에는 김옥성 기수가 아마 이 말을 알고 탈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복병권일 거예요. 10번 파워 심포니 그리고 4번 에버 에피데이 두 마필이 복병이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을 여러분께 좀 세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8경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9경주입니다. 1300m 2등급 경주. 좀 넘어가고 싶어요, 그냥. 그러니까 5번 슈퍼 가디언이 직전에 이제 강자 편성에서 늑발을 하면서 좀 경주를 망쳤는데 뭐 늑발 안 했어도 사실상 편성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입상은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정말 될 만한 편성을 만났다라는 측면. 5번은 축이 맞는 것 같아요. 5번 넣고 후착 싸움인데 좋은 말이 없어요. 1번, 2번, 3번, 4번. 추천드리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6번 쾌속질풍도 직접 선행 가서 퍼졌던 말. 7번 센스카이 역시 선행을 가야 되는 말인데 6번 쾌속질풍이 있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토요경마 9경주는 5번이 입상을 해도 배당도 없습니다. 단촐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한 군데에다 힘도 실을 수 없기 때문에 5번 슈퍼가디언이 일단 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배팅의 메리트는 없다 라는 이제 결론을 내드리면서 9경주는 좀 가볍게 넘어가는 경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토요경마 10경주입니다. 1400m 1등급 경주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10경주 준비를 했죠. 초반부 3경주, 10경주, 13경주. 토요경마 3개를 준비를 했는데 자, 10경주. 지금 강해가 나오고 있고요. 11번 천망, 그리고 1번 페르시아 왕자. 지금 인기 마필들이고 앞서는 인스테킥, 그리고 뭐 세강우, 삼정불패. 굉장히 혼전입니다. 굉장히 혼전 경주인데 결국 이제 상위군, 하위군도 마찬가지지만 상위군으로 갈수록 경마는 어떤 싸움이다? 편성의 싸움이다. 왜냐? 그러니까 이 1등급으로 갈수록 자신의 경주력 자체는 이미 나온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교로서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 좋아졌냐 보다는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치는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어떤 뛰었던 편성 자체가 어디에 뛰어서 어느 정도 경주력을 보여드냐. 그러니까 그 편성의 따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이 편성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상한데 자, 이번 토요경마 10경주가 정말 선동열의 눈에 제대로 편성이 걸린 말이 있습니다. 물론 11번 천망은 인기 1위 아닙니다. 직전에 슈퍼서프, 라이언 펀치, 후즈 퍼펙트. 그러니까 1등급 치고는 편성이 굉장히 약했다는 얘기고요. 물론 1400에서 잘 뛰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직접 선행 가서 뛰었던 말입니다. 자, 이번에 선행 못 가고요. 외곽이라는 부담감, 그리고 상대는 강해졌습니다. 11번 천망이 인기 1위가 되겠지만 천망 놓고 여러분 배팅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페르시아 왕자도 직전에 이제 배당 입상을 걷어냈단 말인데 뭐 요런 말들보다도 제가 정말 이번 경주 노리는 말이 적임기수로 교체가 됐고 뛰었던 편성 자체도 정말 1번 페르시아 왕자나 11번 천망보다 더 강한 편성에 뛰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번 경주에서 인기를 얻지 못하는 말입니다. 새벽 훈련 때 컨디션도 예정 입상시 컨디션도 돌아왔기 때문에 경마는 편성의 싸움 그리고 타이밍의 싸움이다. 그 갈 타이밍을 제대로 만난 말. 자, 이번 10경주 철저한 복병이기 때문에 1등급 경주에서 뭐 선동열이 또 하나의 정말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 승부 자 10경주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10경주입니다. 1400m 1등급 경주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10경주 준비를 했죠. 초반부 3경주, 10경주, 13경주. 토요경마 3개를 준비를 했는데 자, 10경주. 지금 강해가 나오고 있고요. 11번 천망, 그리고 1번 페르시아 왕자. 지금 인기 마필들이고 앞서는 인스테킥,
그리고 뭐 세강호, 삼정불패 굉장히 혼전입니다. 굉장히 혼전 경주인데 결국 이제 상위군, 하위군도 마찬가지지만 상위군으로 갈수록 경마는 어떤 싸움이다? 편성의 싸움이다. 왜냐? 그러니까 이 1등급으로 갈수록 자신의 경주력 자체는 이미 나온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교로서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 좋아졌냐 보다는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치는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어떤 뛰었던 편성 자체가 어디에 뛰어서 어느 정도 경주력을 보여드냐, 그러니까 그 편성의 따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이 편성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상한데, 자, 이번 토요경마 10경주가 정말 선동열의 눈에 제대로 편성이 걸린 말이 있습니다. 물론 11번 천막은 인기 1위 아닙니다. 직전에 슈퍼서프, 라이언 펀치, 후즈 퍼펙트, 그러니까 1등급 치고는 편성이 굉장히 약했다는 얘기고요. 물론 1400에서 잘 뛰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직접 선행 가서 뛰었던 말입니다. 자, 이번에 선행 못 가고요. 외곽이라는 부담감, 그리고 상대는 강해졌습니다. 11번 천망이 인기 1위가 되겠지만 천망 놓고 여러분 배팅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페르시아 왕자도 직전에 이제 배당 입상을 걷어냈단 말인데, 뭐 요런 말들보다도 제가 정말 이번 경주 노리는 말이 적임기수로 교체가 됐고, 뛰었던 편성 자체도 정말 1번 페르시아 왕자나 11번 천망보다 더 강한 편성에 뛰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번 경주에서 인기를 얻지 못하는 말입니다. 새벽 훈련 때 컨디션도 예정 입상시 컨디션도 돌아왔기 때문에 경마는 편성의 싸움, 그리고 타이밍의 싸움이다. 그 갈 타이밍을 제대로 만난 말. 자, 이번 10경주 철저한 복병이기 때문에 1등급 경주에서 뭐 선동열이 또 하나의 정말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 승부, 자, 10경주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11경주입니다. 1800m 2등급 경주입니다. 뭐 역시 2번 구름 위의 나비, 6번 신규 강자, 그리고 9번 스페셜 스타, 복병은 10번 락슈미, 여기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5번 베니윈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단촐한 편성에서 잘 뛰긴 했습니다만, 얘는 2등급에서 이제 3군으로 강급이 돼서 뭐 직전에 우승을 걷어냈던 말, 컨디션이 반짝하고 좋아졌는데, 물론 이번 컨디션도 좋습니다만 2등급에서는 워낙에 못 뛰었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승급 전에 2등급에서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는 측면이죠. 2번 구름 위의 나비가 뭐 어쨌건 간에 단독 선행에 자신의 경주력을 펼칠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직전 경주 강철 화살을 목차로 잡았다. 사실상 좀 경주력, 지금까지의 경주력은 좀 약체 편성에서 입상을 걷어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다소 좀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분명한 측면은 있는데, 뭐 어쨌건 직전에 1800에서의 늘어난 거리 우승이고, 자, 이번 경주에서도 단독 선행, 그 전개 이점을 그대로 발판으로 경주를 풀어갈 수 있다는 측면은 역시 무시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배트의 충만은 6번 신규 강자로 봅니다. 이 신규 강자란 마필이 빈체로 K, 그리고 직전에 뉴 화이트 삭스, 항상 좀 강한 데서만 뛰어다녔다는 얘기죠. 그리고 55의 부담에서 이번에 52.5, 그리고 경주 전개 자체도 선취입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운 말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과 편성으로 본다라면 3세 마필 6번 신규 강자가 인기마저 가장 안정적이라는 측면이고, 9번 스페셜 스타는 좀 지우고 싶어요. 인기만데 얘는 좀 빼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450kg짜리 말이 4연장 연속 입상 거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마필이 지쳐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뭐 이번 경주 편성도 직전에 이제 슈거 빅터리를 이겼던 정도라면 이번 편성에서는 또 쉽지가 않다는 측면. 그러니까 인기 마필에 비해서는 배팅의 가치가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9번 스페셜 스타는 버리겠고, 복병은 10번 락슈미입니다. 락슈미.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부민호 기수가 그렇게 바닥 추입을 해낼 것이냐. 초반에 힘을 쓰면 없는 말입니다. 초반에 바닥에 있다라면 정말 추입력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분명히 지닌 말이기 때문에 락슈미는 여러분들께서 꼭 복병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겠고, 전개 2.2번 구름 위의 나비, 그리고 배팅의 충만은 6번 신규 강자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1경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토요경마 12경주입니다. 1700m 국산마 3군 경주입니다. 역시 11번 베스트가이죠. 1700에서는 지난 7월달 경주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힘과 뚝심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말이 맞습니다. 뭐 직전 경주 2차게 머물긴 했습니다만 라스트에서 그 올라오는 힘 자체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이번에 지하주 기수가 역시 정상적인 훈련 패턴으로 여전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던 모습이기 때문에 10번 베스트가이 경주거리 1700으로 늘었습니다만 이미 1700의 경험을 지니 말이고 상대 자체가 정말 좀 약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행 1변도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힘과 뚝심이 좋은 베스트가이가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입니다. 이제 12번 태사천지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주행 악벽, 꼬장기라고 하죠. 주행 거부로 인해서 항상 제대로 된 훈련을 시행을 하지 못했단 말이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 사승원 기수의 압도적인 인기 1위권에서 무너졌단 말인데 저는 이렇게 깨진 말은 물론 들쭉날쭉 입상으로 다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행 거북기를 보이면서 주행 악벽을 지닌 말이 직전에 인기 속에서도 깨졌다라면 다시 한번 재도전해도 쉽지 않다라고 봐요. 하위군에서는 계속해서 통했을지 몰라도 이제 상위군으로 점차 다가오면서 그 한계치가 드러나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고요. 자, 문제는 개선 행진곡이 빠르죠. 그리고 4번 빛의 바다가 빠릅니다. 진격의 여왕이 빠른 말이고 올포 글로리가 빠른 말이고 천년의 기쁨이 빠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선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아니냐. 거리경 검증이 된 마필 4번 빛의 바다가 그나마 거리 검증은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빛의 바다 선행 못 갑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면 3번은 거리 경험 없죠. 4번 빛의 바다는 선행을 못 가는 편성. 올포 글로리 9번 천년의 기쁨 모두 1700의 거리 첫 도전이라 측면을 봤을 때 앞에 가는 마필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 그리고 11번 베스트가이라는 힘과 뚝심이 좋은 마필이 선두권을 압박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4코너를 돌면서는 자 이런 마필들을 모두 제칠 것이기 때문에 앞에 나가는 거리 경험 없는 말들은 모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후차권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노리셔야 되냐. 제가 말씀을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따라가는 마필 어떤 말이 유리하냐. 이번 12경주의 포인트는 11번 베스트가이를 충마로 가면서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을 모두 지우고 후차권을 연결을 하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토요경마 13경주입니다. 1700m고요. 호답 상공경주입니다. 왜 선동열이 콩코드2도 있고 휴즈로드도 있고 체이싱 달라즈도 있고 슈퍼갤럽도 있고 왜 이런 경주를 오늘의 최대 승부처로 선정을 했느냐. 아마 이 경주가 선동열의 최대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이번 13경주가 딱 하나입니다. 어떠한 하나냐. 자신이 가진 능력치에 비해서 분명히 과소평가가 된 복병 마필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마필, 그 마필로 인해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피눈물도 흘려봤던 말, 그렇게 잘 알기 때문에 이번 편성과 대비할 때 경쟁력이 있다 없다를 제대로 알고 배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말, 결론은 있다. 분명한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인기도에서 굉장히 밀려 있다라는 측면은 배팅의 찬스라는 얘기죠. 자 1번 슈퍼갤럽 그리고 휴즈로드 체이싱 달라즈 모두 이길 수 있어요. 자 분명히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정말 슈퍼 엔진을 가지고 출전을 하는 철전 복병이 인기도에서 완전하게 밀려 있다라면 중고배당의 찬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한구라의 찬스라고 봅니다. 이번 13경주는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로서 한번 배당으로 시원하게 때리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14경주입니다. 1400m 국산마 4군경주입니다. 사실상 14경주는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번 노던우제를 축으로 1번 키스미 그리고 5번 파워앤스피드 일단 두 마필 안에서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라온에스프리도 매번 뛰어야 그 타령이기 때문에 2번은 뭐 인정을 하겠고요. 1번 키스미가 이번에 정상적인 출전 주기를 맞았기 때문에 분명히 좀 좋아졌다라는 얘기. 그리고 5번 파워앤스피드도 점차 좀 적응을 해가고 있는데 1400의 거리에서는 뛰어봐야 알겠어요.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후차권 행상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2번 놓고 1번, 5번. 두 방 중에 한 방을 결정을 해야겠는데, 배당이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현장에서 말 보고 한 방으로 결정을 할 텐데, 자, 이번 토요경마 14경주까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혼자 좀 진행을 하니라고 저도 좀 숨이 가쁘고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1호 경마는 10개 경주기 때문에 다소 좀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휴장 전의 경마일이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토요 경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배팅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호 경마에서 선동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